안녕하세요. 역곡 1동, 역곡 2동, 춘희동, 도당동, 원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광내경입니다. 먼저 그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고인의 명복을 깊이 애도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 잘 하고 있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되게 단순하지만 행정에서 소홀히 하거나 그냥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천시 장애인 체육회 공식 명칭은 골프협회고요. 우리 흔히 파크골프협회입니다. 우연히 봤더니 회원 구성이 참 희한해요. 장애인 체육회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장애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현황표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회에 총 357명의 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은 70명, 19.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87명의 80.4%가 비장애인입니다. 다음에 종목단체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장애인 체육회는 20개의 종목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장애인 골프협회만 비장애인이 287명입니다. 시장님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장애인 체육회에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들어갈 것 같으면 장애인 체육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나서라도 이 벌어진 현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그 장을 종합운동장에 원형구장에 쓰고 있는데 그곳을 쓰려면 장애인골프협회에다가 그 관리를 맡겼으니 장애인골프협회 회원이 돼서 하라고 한 게 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라도 장애인골프협회에 들어가셔서 회원이 되셔야지만 이 원형구장을 쓸 수 있다. 그러니 회원이 되시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정을 왜 시가 묵인했는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대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겠대요. 이 히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누가 결정했을까요? 그러면 시체육회는 그냥 따랐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런 게 단지 우리 이 골프협회 사소한 이런 일밖에 아닐까요?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에 간과하고 있는 이런 행정망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골프협회에 할 운동장이 없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장의 사용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고루 사용하게 할지 운동장에 대한 사용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협의를 하고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단순한 골프장의 문제인 건지 장소의 문제인 건지 한번 다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이 일에서 시작한 것들이지만 이게 어쩌면 다른 사고로 이어지고 서로의 다툼이 이어지고 분쟁이 이어지고 갈등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컨대 이 일의 전후 과정과 이 일과 유사한 일들이 있다면 다들 돌아가셔서 한번 본인의 업무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순히 이 한 건을 여기에 공론화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책임 있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더 솔선수범하여 이런 일들이 주변에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 관련해서 다시 두 번째
화두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골프협회에 소속된 선수들은요, 직업이에요. 이게 1년 농사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준비합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3번의 3차전까지 가서 경기도 체육대회, 의장대 체육대회, 그 다음에 부산까지 가서 본인들의 기계를 펼치고 본인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결국은 전국체전을 가기 위한 거거든요. 전국체전에 다관왕이 되고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그 메달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선수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갖는 것이 이분들의 긍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장애인 체육회, 이 선수들을 길러내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이 체육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종합 3위도 했고요. 2025년 장애인 원린 체육전에서 종합 2위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훈련비를 드리고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까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요, 우리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의 5명의 선수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살펴보셨나요? 1등, 2등, 3등 하는 우리 부천시 관내 5명의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경기도 체전을 통해서요. 그런데 1, 2, 3등이 실제 다관왕이 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메달로 1년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메달을 통해서 내년에 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비를 축적하고 뭔가 보상을 받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선수 선발 과정이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선수가 아주 심각하게 본인들의 의지들을 담아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와 고군분투 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감사실에 내용을 넣고 본인들의 선수 선발의 과정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1등과 2등은 제친 3등과 5등이 단체전에 2종목을 다 나가고 개인전은 모두가 나가거든요. 이 단체전 선발 때문에 모두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1등에 들어가고 모두가 8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선수의 점수와 상관없는 단체전 선발들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시의 선수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협회는 장애인골프협회에 전화 한 통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부천시에 벌어지니 좀 잘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부천시 장애인체육회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이게 부당하다고 동의하고 있을까요? 이 부당하다는 걸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죠. 마음을 다스려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스려 주지 못하는 행정은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애인체육회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께서 회장인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이런 선수의 부당함은 우리 시가 먼저 알고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의 도움은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조사해 주시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를 통하든 체육진흥과를 통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선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 관련해서 3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골프협회는 매해마다 최우수 선수와 우수 선수를 선발합니다. 명예도 있고 자긍심도 있는데 그 내년도에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시로부터 약 25만 원 한 달에. 근데 한 10개월 정도 받습니다. 2개월은 못 받고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한 250만 원을 지원받는 건데 매우 소중하죠. 장애인들에게 이 훈련비를 지원받고 그 훈련비를 통해서 자신들이 또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어제 오후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바람에 저의 불찰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9시 반, 10시가 다 돼서 장애인 체육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곳에 띄우진 못했습니다. 최우수 선수와 우수 선수를 선발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선수들의 점수입니다. 선수들의 성적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최우수 선수와 우수 선수를 선발하는데 1차는 점수고요. 2차는 심사위원 점수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타시군에서 다 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면피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수의 장래성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위원들이 그것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올라온 것을 골프협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한대요.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장래성에 대한 기여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까요? 장래성에 대한 기여도는 점수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차지하고 장래성의 기여도가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점수표를 보면 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띄웠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장께 일문일답할 때 그 점수표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우수 선수와 우수 선수를 길러내고 양성하여 우리 시의 긍지를 높이고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1위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부당하지 않고 정당한 과정들을 다 거쳤더라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최우수 선수와 우수 선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배출해낼 수 있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대표 선수로 할 수 있을지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제도가 문제점은 없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원미일동, 송내동, 중동 인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3080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6월에 문재인 정권 때 이 도심 공공주택 개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마치 그때 굉장한 청빛을 꿈꾸면서 주민들이 1년 이내 우리 집이 2채가 생긴다는 이상한 말들이 동네에서 돌 정도로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아마 중동 지역구 있으신 분들, 송내역 지역구 있으신 분들, 원미동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모두가 걱정거리고 고심거리일 겁니다. 어느 지역은 아직도 후보지로 가지도 못했고 어느 지역은 후보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 4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원미동인 저의 지역구에 또 원미동은 2곳인데요. 2곳 중에 한 곳은 이미 일정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저는요 시장께 좀 주문하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LH가 주도하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부천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는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에서는 공감하고 이해해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제발 주민들을 흔쾌히 만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벌써 진주에 가서 데모를 하고 오고요. 집회를 하고 오고요. 세종시 가서 국토부 앞에서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오고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때서야 시장이 나서면 안 되죠.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꽃은요. 주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주민들과 해결하는 것이 저는 그게 시장의 역할의 제1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진주 가서 만나고 세종시 가서 만나고 용산 가서 만나서 그때서야 움직이는 우리 시 집행부의 모습은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란 듯이 보도 자료를 보내는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행정이 진짜 행정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을 거면 이상한 보도 자료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도 자료가 나가니까 이제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서 집회하면 내 말 들어줄 거예요? 내 말 믿어줄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 이제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음 일들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는지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지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원미일동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모두가 이제 집회 나가면 되느냐고 묻습니다. 이거 말고요. 장완식 국장님, 우리 시장님, 분명히 진짜 말씀드립니다. 만나주시고 진짜 이 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아직도 갈등 관계 있잖아요. 어디 비대위랑 추진이랑 아직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마음들을 좀 모아서 그럼 LH와 국토부에 어떻게 할 건지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종이 한 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지 구역별로 그 노력과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낱낱이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그런 정도라도 답을 주신다면 아마 앞으로의 계획에 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다부진 약속을 준다면 아마 주민들이 조금은 안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갈등 구조에 있는 주민들을 함께 만나서 어떤 지점들을 해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지점들을 구역별로 좀 정한다면 그것만이라도 그거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니 뉴타운이나 역세권 개발이 들어오니까 이 지역들이 다 동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그만두고 글로 가야 되나? 이거 그만두고 절로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홍갈적으로 주거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 고민과 프로세스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두 보고가 아닌 서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좀 더 쫀쫀하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늘 쓴소리만 하고 미운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요. 좀 변화가 있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